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조금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뭐 이제 제가 그날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매매를 하죠. 뭐 놓치는 종목도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있는데 뭔가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 혹은 새롭게 뉴스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을 어떻게 잡냐. 특히 이제 핸드폰인데,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초보분들이 사실 하기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 분명히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매매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물어보시길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은 설명드리고, 물론 제 기준에서 못 드리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이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대한 어떤 기준으로 갖다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이 창 핸드폰 영웅문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실시간 종목 조회를 정말 많이 봐요. 장 중에도 그렇고 제가 차트 보면서 혹은 정리하면서, 관심 종목 정리하면서도 이 창은 계속 봅니다. 이 창의 중요성이라고 해야 되나? 분명히 이제 이 창의 기준이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저는 이 창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실시간 종목 조회. 이거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어떤 종목들에 쏠려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창을 장 중에도 수시로 보는 편이고, 자, 이제 그날 뉴스 나오는 종목들 어떻게 그렇게 잘 잡냐. HTS도 아니면서. HTS면 사실 뉴스창 이거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제 필터 이런 광고들 필터 걸어놓고 올라오는 거 보면서 뭔가 뉴스 제목 마음에 드네 하면 그거 딱 클릭해서 볼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하는데, 자, 실시간 종목 조회창을 정말 많이 써요, 저는. 이걸 정말 많이 쓰고, 자,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이제 들으시면은 이게 왜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실시간 종목 조회를 하루 종일 본다고 그랬죠. 장중이든 장마감이든 주말이든 볼 수 있을 때 계속 챙겨봐요. 그렇다는 거는 요게 일단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재료를 제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신성 ENG, 최소한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신성 ENG, 태양광이죠. 그린뉴딜. 삼성전자는 테마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대표주니까 패스. 3등 SV 인베스트먼트, 이문메드, 그리고 10월 중에 임상 이상 돌입할 거라는 점, 플러스 이제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해외에서도 10월 중에 들어갈 것 같다, 임상 이상, 이런 재료가 있고, 지금 시장 주도주죠. 신고가 자리에서. 액세스바이오, 얘가 지금 항원키트가 긴급 사용 승인이 났어요, 연휴 기간 중에. 그래서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이렇게 타오르고 있고, 시간에도 꽤 높죠. 자, 까뮤 UNC 안철수 관련주예요. 안철수가 야당 지지율 9%로 올라왔기 때문에. 루미마이크로 10월 22일 이제 합병 혹은 우회 상장 이슈 계속 살아있고, 하나솔루션 태양광 그린뉴딜 이슈죠. 그러면서 얘는 기간 외인 수급 들어와 있고, 자, 라닉스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신고가 자리고, 그러면서 신고가 자리에서 최근 자율주행, 그리고 10월 중에 아마 테슬라 자율주행 완성판 이제 베타 테스트 한다고 했었죠. 저번 달 9월에 배터리 데이 때. SDN 태양광 관련주예요. 얘도 곧 있으면 또 요런 자리 넘어갈 준비하고 있고, 한농화성은 찾아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전고체 배터리로 엮여있다라는 찌라시는 있는데 일단 정확하게 재료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 다음 에이테크 솔루션, 이거는 이제 뭘로 올랐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삼성 실적 관련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얘도 자율주행에도 엮여 있습니다. BC월드제약 금요일날, 목요일이죠. 장중에 이제 종근당이랑 나파벨탄 관련해서 업무 협약, 이런 이슈. 자, 그다음 인지 디스플레이, 이것도 이제 삼성 쪽 계열인 것 같아요. 반도체. 그 다음에 셀리드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이었고, 아비코전자도 삼성 쪽 실적 관련해서
그리고 5성 첨단 소재는 이제 그 마리화나 대마죠. 이게 이제 대마가 미국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이랑 좀 엮여 있어요. 조 바이든이 대마 뭐 합법화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얘기를 했던 게 있고 죄 없게 만들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마리아나 이것도 지금 조 바이든 관련 테마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조 바이든이 좀 지지율이 잘 나가죠. 지금 트럼프가 좀 불똥 떨어졌어요. 자, 그다음에 텔레칩스도 자율주행 플러스 아까 삼성 이런 지능형 반도체 이렇게 엮여 있고, 자, 그다음에 뭐 한국유니온제약도 금요일날 뉴스가 있긴 했었죠. 뭐 덱사메타존 플러스 뭐다, 나인테크, 테슬라 납품업체고, 신풍제약은 피라맥스, 유니슨, 태양광 이런 식으로 왔다가 기본적으로 실시간 종목 조회에서 뭐 지금 밖에 있다가 새로 올라오는 애들이 있기는 해요. SK케미칼, 뭐 아스트라제네카, 시젠, 진단키트.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시장의 테마를, 재료를, 관련 종목을 거의 암기하듯이 계속 보면은 머릿속에 당연히 남겠죠. 당연히 남고,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재료나 아니면 테마 엮여 있는 거, 그거를 기본적으로 뭐 모두 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러프한 개념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 조건. 실시간 종목 조회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종목들, 재료 및 테마를 다 알고 있다.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플러스 여기다가 좀 더 가면은 어떤 종목이 있죠? 뭐 이제 진단키트라고 하면은 진단키트에 대해서 시젠이 올라왔어요. 그럼 시젠 플러스 그 외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플러스 디테일하게 하면은 뭐 시젠이 콤보키트로 오른다. 그럼 콤보키트 엮인 애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시장의 재료나 테마 관련 종목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뭐 이제 장중에 새로 올라오는 뉴스, 새로 올라오는 종목들 그거를 어떻게 좀 잡냐? 이게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고, 자, 그러면 2번. 제가 여기 올라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했죠, 대부분을. 그러면은 갑자기 여기에 뜬금없이 뭐 오르비텍이 올라온다고 칠게요.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수가 보여서 갑자기 여기에 오르비텍이 턱하고 올라와요. 장중에 오르비텍이 뭐 3위나 2위 막 갑자기 올라와 있어. 그러면은 뭐 3위, 2위쯤 올라와 있으면 뭐 보통은 VI 걸려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르비텍이 갑자기 턱하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저는 실시간 종목 조회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새로운 종목이 치고 올라왔다.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종목이 치고 올라왔다. 머릿속에 떠오르죠. 새로운 재료가 있거나 테마를 탔다. 새로운 종목이 올라왔다는 거는, 자, 실시간 종목 이게 그냥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거죠. 그럼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재료나 테마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밀어내고 누가 새로 갑자기 올라왔다. 그러면은 밀어내고 올라오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뭘까요?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승률이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급등하거나 HTS에 뉴스가 떴거나 혹은 뭔가 테마를 탔거나, HTS에 해당 종목의 뉴스를 안 떴더라도 같은 테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 ENG가 뭐 미친듯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다른 태양광, 뭐 SDN이라던가 국영GNM 이런 애들이 따라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던가. 그러면서 뭔가 테마를 탔거나 혹은
뭐 HTS 뉴스라는 거에 공시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요런 점. 제가 실시간 종목 조회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다 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을 요거를 밀어내고 갑자기 뭔가 턱 하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내가 모르는 갑자기 뭐 이제 급등을 했으면은 급등을 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급등의 이유는 보통은 뉴스가 있을 건데, 뉴스가 내가 모르는 HTS 상에 뉴스가 떴거나 혹은 HTS는 안 떴더라도 네이버나 찌라시 뉴스가 돌 때도 있어요. 뭐 네이버 같은 이제 공식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뉴스가 떴거나 혹은 찌라시성 뉴스들이 막 카톡방에 막 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혹은 내가 놓쳤던 테마를 탔거나 내가 모르는 무언가 재료가 있다. 재료든 무언가가 있다. 이게 기본 조건이라는 겁니다. 왜? 나는 1번부터 20번까지 올라오는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재료들을 알고 있는데 얘네들을 밀고 올라왔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역발상은 지금 내가 실시간 종목을 다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아까 자연스럽게 술술 나왔죠.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갑자기 올라왔어. 종목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라 뭔가 뜬금없이 올라왔어. 바로 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던 거, 당연히 일봉 모습 보고, 두 번째 분봉 모습 보고, 세 번째 HTS 뉴스 확인하고, 네 번째 HTS 없네? 그러면은 네이버 뉴스 등 인터넷 뉴스 확인하고, 다섯 번째 찌라시 뉴스가 있나 확인하고, 여섯 번째 잠깐만 뭐 말씀드리려 했는데 까먹었네. 잠깐만. 아, 테마 관련 테마 중에 다른 녀석이 강하게 가나. 그러니까 1등주가 상승을 크게 하면은 2등주, 3등주가 따라가는 개념 있죠. 그런 식으로 오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녀석이 강하게 가나. 이거를 쭈루루루룩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숙련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일봉 모습 보고 빠르게 판단. 많이 볼수록 보자마자 지금 자리에서 돌파 매매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손절은 어디 잡자. 이게 숙련이 되면 될수록 오래 안 걸려요. 차트 판단, 재료 판단 같은 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은 있는 매매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분명히 이게 그날 막 뉴스 나와가지고 오르는 거 매력적인 매매기는 해요. 왜? 잡아가지고 순식간에 막 상한가 가는 종목도 나오고, 재료 강도에 따라서. 혹은 잡자마자 막 10%. 제가 목요일날 뭐 BC월드 제약이랑 그 다음에 한국파마 요런 거 정말 매매 잘했죠. 잡고서 뭐 순식간에 뭐 한 1시간도 안 돼서 둘 다 한 10% 가까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판단이 숙련도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재료 판단이 더 중요해요. 재료랑 테마 판단. 사실 차트는 저는 이거 순서를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거 순서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기억나는 거 쭉 나열을 한 건데, 순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재료 판단 먼저 들어갑니다. HTS 뉴스 먼저 확인하고, 네이버 뉴스, 인터넷 뉴스, 찌라시 뉴스, 그 다음에 관련 테마 종목, 관련 테마가 세게 상승을 하는지, 이거 먼저 보고 나서 차트랑 분봉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차트보다는 재료를 좀 더 중요시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차트로 갔다가 더 잘 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 기준은 차트 막 엄청 디테일하게 막 정밀하게 보는 건 좀 약하다 보니까 차라리 재료, 시장에서 관심 쏠리는 거에다가 좀 더 집중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이 치고 올라오면 저는
일단 뉴스부터 봅니다. 찌라시든 뭐든 관련 테마. 그래서 이거 먼저 판단을 하고 나서 재료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혹은 해볼만한데? 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 다음에 일봉이랑 분봉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 그때 한국파마 여기 있네. 요런 애들 혹은 BC월드 제약, 안 그래도 BC월드 제약은 설명드렸던 그 자리가 있네요. 이 빨간색 저항, 일봉상 전에 저항 2번 있었는데 거기를 좀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보고 시간 대비 얘 괜찮네. 그러면은 매매하고 요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지금 딱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죠. 이게 분명히 주식 처음 할 때 좀 제일 매력적인, 뭔가 순식간에 사고서 막 10%막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매력적인 그런 식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BC월드 제약 이런 식으로 사고서 바로 순식간에 뭐 한 20분 됐나요? 20분 만에 한 10% 수익. 이런 거 매력적이죠. 매력적인데 분명히 그 앞에 차트 판단 빨라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손절도 빨리 잡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재료를 좋게 보더라도 시장에서 내 생각이랑 반대로 움직이면 어디를 손절 잡아야겠다. 그리고 그걸 과감하게 손절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무조건 수익 보는 매매가 아니에요. 분명히 급등이라는 거는 급락의 가능성도 같이 끌고 오기 때문에, 특히 뉴스 매매는 순식간에 뉴스가 떴다는 건 뭐죠? 여기에 돈이 순식간에 몰려요. 근데 순식간에 몰렸으면은, 자 반대로 여기서 갑자기 꺾이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시장가로 질렀던 개인들이 하면서 또 같이 팔아요. 그러니까 급등주에선 급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급등주가 그냥 급등만 하면 얼마나 돈 벌기 편하겠어요. 근데 방금 그런 개인들의 심리, 급등을 하니까 미친듯이 달라붙었다가 얘가 갑자기 조금 꺾이기 시작하면 또 미친듯이 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급등하고 급락을 하는 거예요. 분봉 보세요.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 버리죠. 여기 구간이 하면서 파는 그런 구간이에요. 개인들 요 앞에서 물고서 상한가 갈 거라고 홀딩하거나 하다가 얘가 왜 못 가지? 큰일 났다. 매도 요런 구간.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내가 손절 라인, 그리고 수익률 어느 정도에서부터 막 분할 매도, 그리고 시장의 테마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재료 강도도 빠르게 판단. 지금 말씀드리는 게 빠르게 판단, 그리고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는 점. 어떤 일을 빠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숙련도가 있어야죠. 숙련도? 경험치예요. 경험이 안 쌓이면은 이런 매매를 하시면은 뭐 물론 이제 막 찌르다 보면은 수익 나요. 나는데 내가 경험치 숙련도도 모자른데 이런 식의 매매를 계속한다. 그러면은 한두 번은 수익 날지언정 10번, 50번, 100번 이어지면은 퍼센테이지상 하락을 더 맞습니다. 이건 공감하실 거라고 봐요. 한두 번 먹는데 10번 매매했더니 그 한두 번 먹은 게 다고 나머지 뒤에 8번 매매는 다 손해야. 그래서 지금 이거 영상을 좀 말씀드릴 때 살짝 걱정은 돼요. 다들 막 이제 실시간 이거 종목 조회를 제 지인들도 옛날에 좀 알려주고 할 때 이거 정말 중요한 창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들 이제 눈이 돌아와서 그냥 올라오면 무조건 사더라고요. 그리고 올라오면 사고 나서 마이너스 5% 10% 되고 나서 저한테 물렸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대응 방법 좀 알려줘라. 물리고 나서 대응 방법을 물어보면 뭐 어떡해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결국에는 손절을 베이스로 하되 뭐 좀 버텨볼 만한 자리면 버텨보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이미 물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는 늦은 상태입니다. 매매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물리고 나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정확히 말하면은 늦은 상태예요. 늦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실시간 종목 조회를 처음 보면은 요게 막 올라오면은 얘네들이 막 상한가 가는 종목 나오고 하니까 좀 현혹이 돼요. 그래서 그 점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이 돼요. 이 영상. 지금 여기서 결국에는 이 3번이 핵심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차트 판단, 뉴스 재료 판단, 테마, 돈 흐름. 이거를 빠르게 해야 돼요. 그냥 느리면 안 돼요. 왜? 급등주, 뉴스 떴다는 거는 그만큼 빨리 움직이죠. 뉴스 뜨고서 뭐 바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정말 빨라야 된다는 건데, 판단이 빠르려면 숙련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차트 보자마자 어디 손절 잡고 어디서 매매해야겠다, 어디 돌파하고 어디 분할 매수해야겠다. 이게 솔직히 한 30초? 1분? 늦어도 VI 걸리고 풀리기 전까지 그 안에 판단이 돼야 돼요. 그만큼 숙련도가 있어야 되고 평상시에 시장도 많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주르륵 나왔죠. 재료나 뉴스, 테마. 그런 식으로 왔다가 매일 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여기 올라왔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은 얘가 왜 올라왔지? 이유는 알고 해야죠. 이유는 알고 해야 되는데 차트 판단, 재료 판단 이런 것도 빨리 돼야 되니까 그만큼 숙련도, 당일 단타랑 개념이 비슷해요. 난이도가 있는 매매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 하시는 매매 중에 초보분들이 정작 이런 걸 또 많이 해요. 재료 판단, 재료 크기 판단은 그냥 자기 생각에는 좋아 보여가지고 막 사는데 막 상한가 자리에서 사고 있어. 25% 자리에서. BC월드 제가 이거 그냥 요 구간에서 그냥 바로 10% 먹자마자 그냥 한 번에 분할 매도도 아니고 그냥 싹 팔아버렸던 게 종근당, 나파벨탄, 공급 협약. 애매한데? 이게 뭐 치료제로서 엄청 효과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는 와, 이 종목이 10%나 줬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바로 팔아버렸어요. 분할 매도도 안 하고 싹. 이 재료로 상한가를 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은 제 생각이 틀려서 상한가를 가더라도 배 아프진 않았을 거예요. 왜? 10% 먹었으면 많이 먹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재료로 상한가를 못 갈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얘가 뭐 테마를 이룬 것도 아니고. 그런 점. 그래서 기본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재료 및 테마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다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대부분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종목 치고 오르면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네.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서 이런 거 빠르게 찾아보고 판단해보고 재료 괜찮네. 지금 한 10% 구간인데 이 정도 재료면 내 기준에는 한 20% 혹은 오후장 흐름 테마까지 보면은 테마 좀 타고 하면은 상한가도 볼 수 있겠다. 이런 게 물 흐르듯이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 매매라서 솔직히 매력적이긴 한데 정작 초보분들은 이거는 안 갖춰져 있죠. 그냥 뭐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 일단 사고 봐요. 일단 사고 나서 뉴스 나중에 장 마감하고 얘가 왜 상한가 못 갔지? 나는 25% 자리에 샀는데 종목이 막 15%까지 내려왔으면은 그제서야 장 마감하고 나서 혹은 마이너스 한 5% 10% 찍힐 때쯤 얘가 뭔 재료지? 그제서야 찾아봐요. 순서가 엄청 반대죠. 내가 사기 전에 최소한 이거를 다 확인 못하더라도 최소한 차트 기준이라던가 혹은 재료 판단이라던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돼야 돼요. 내가 매수를 할 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그걸 베이스로 갖다 버티는 거고, 그 근거가 깨지면은 팔던가. 근데 주식 처음 참여하면은
오르면은 더 갈 거란 생각에 사고 나서 물리고 나서 이제 희망 회로를 굴리면서 아 이거 약이 좋은 것 같아. 코로나 치료제 될 것 같아. 혹은 뭐 자율주행이니까 이거 무조건 오르겠지? 라고 세뇌를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엄밀히 말하면 진짜 잘못된 건 순서예요. 사고 나서 물리고 나서 재료 판단하고 차트 찾아보고 다음 지지 자리는 어딘가. 사기 전에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기 전에 판단을 하려면은 그만큼 숙련도가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걱정스럽기는 한데 조심하세요. 이 매매는. 나중에 써먹으세요. 아니면은 실시간 종목 조회가 올라오는 거 이걸 연습만 그냥 좀 보면서 실시간 종목 조회에 내가 1번부터 20번까지 다 깨고 있겠다. 깨고 나서 재료 쑥쑥 나올 때 차트 자리 막 신고가든 뭐든 다 기억에 남을 때 요게 새로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그거 눌러보고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지르지 말고 처음에는. 뭐 물론 이제 숙련도 아니면은 이제 좀 판단 빠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상관없죠. 근데 정작 이게 주식 처음 할 때 이런 거에 좀 현혹이 많이 돼요. 주식 처음 할 때 현혹 많이 되는 게 분봉 움직임. 이제 휩소라고도 표현을 하죠. 요런 거에도 현혹이 많이 되고 막 오르락 내리락 막 조정 줬다가 막 하는데 막 순식간에 사자마자 5% 내려가면 무서워서 손절을 해요. 근데 차트상 아직 괜찮아. 버틸만해. 그럼 저는 오히려 그런 자리를 분할 매수하거든요. 대신에 손절 라인은 그 밑에 꼭 잡아두겠죠. 요런 곳에서 차이점이 나옵니다. 내가 사자마자 5%가 내렸는데 7% 내렸네요. 고점 대비. 근데 이 종목 아직 괜찮아. 요런 자리 안 깼고 그럼 이런 곳에서 분할 매수 한 번 더 하고서 대신에 여기선 이제 손절을 좀 짧게 한 1%, 2% 구간 잡고 그럼 다시 올라오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지난 차트긴 한데 이런 판단이 빨리 서야 됩니다. 빨리 쓰려면은 많이 봐야겠죠. 아무튼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